일본 기술이면 충분하다던 태국 공무원, 한국에 가자 무릎 꿇은 이유. 저는 위차이 뿌라윤입니다. 태국 교통부에서 62년을 살아오며 왕궁 의전 차량을 총괄해온 실장이었죠. 20년 넘게 일본제 버스만 고집해왔던 제가 한국 땅을 밟고 난 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 왕세손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태국 왕궁에서 의전 차량을 담당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2년이 되었죠. 그동안 왕실과 국빈들이 타는 모든 차량은 제 손을 거쳐갔어요. 실장님, 요즘 에어컨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 다른 브랜드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실 차량은 반드시 일본제여야 해요. 그게 품격이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일본 최고급 버스 브로셔들이 가득했어요. 도요타, 이스즈, 히노. 이 브랜드들은 제게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기술은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한국이나 중국 제품을 왕실에 들여놓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20년 넘게 쌓아온 제 철학을 흔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 일본제 버스들의 에어컨 시스템에 이상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태국의 무더운 날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품 노후화 때문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일본 기술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일본 왕세손께서 태국을 비공식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존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최고급 일본제 버스로 모셔야 합니다. 왕세손께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리죠. 저는 가장 좋은 버스를 준비했어요. 도장도 새로 하고 내부도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태국의 기온은 38도를 넘나들었어요. 왕세손 일행이 버스에 탑승하시자마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는데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요. 어제까지 잘 됐는데.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차 안 온도가 40도를 넘어섰고 왕세손께서 이마에 땀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실장님,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난 것 같습니다. 기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왕세손 일행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현지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에어컨이 사람을 죽이는 날이 올 줄이야. 그날 밤 뉴스에서 이 장면이 방송됐어요. 태국 왕실의 국제적 망신이었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상관 앞에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겠어요. 하지만 부장은 사직서를 받지 않았어요. 위차이 자네를 한국에 보내려고 한다네. 중고버스 기술을 점검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한국이요? 중고버스를요? 저는 의외였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최근 한국의 중고버스 리퍼비싱 기술이 화제라고 하네. 한번 보고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비행기 표를 받아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 기대는 없었어요. 어차피 보여주기 쇼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셔틀버스를 타자마자 느낀 건데 승차감이 놀라웠어요. 소음도 거의 없고 에어컨도 완벽했습니다. 이게 공항 셔틀인가요? 저는 옆 승객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냥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가 이 정도라니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로와 달리는 버스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음날 한국의 중고버스 리퍼비싱 센터를 방문했어요. 안내를 맡은 분은 정윤서라는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말투는 따뜻했죠. 안녕하세요, 위차이 실장님. 저희 공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윤서가 저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에 중고버스들이 완전히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술실 같았어요. 우리는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완전히 정비합니다. 한국의 정밀 기술을 총동원하죠. 첫 번째 구역에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어요. 기술자들이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각 부품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정밀함이었죠. 이 엔진 내부 보세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마모도를 측정해서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윤서가 보여준 측정 장비는 독일제 최신형이었어요. 100만 원짜리 장비를 중고버스 정비에 쓰고 있다니요. 중고 정비에 이런 장비를 쓰신다고요? 당연하죠. 우리 고객이 탈 버스인데 대충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구역은 더 놀라웠습니다. 에어컨 시스템 전문 구역이었는데 마치 항공기 정비소 같았어요. 기존 에어컨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국산 고효율 시스템으로 교체합니다. 성능이 기존보다 40% 향상되죠. 40%나요? 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인버터 컴프레서를 사용합니다. 태국 같은 고온 다습 지역에 최적화된 거예요. 기술자가 보여준 컴프레서는 손바닥만 했는데 기존 일본제보다 2배는 작았어요. 하지만 성능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역에서는 차체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용접을 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차체 프레임을 한국산 고장력 강판으로 보강합니다. 내구성이 30년 이상 갈 정도예요. 30년이요? 일본 신차도 20년인데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한국의 철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지막 구역에서 본 것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완성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중고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한국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한 결과물이죠. 정윤서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정비가 아니라 재창조였습니다. 한 기술자가 에어컨 배관을 교체하는 모습을 봤는데 손놀림이 정말 섬세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경력인데 아직도 매일 배워요. 기술은 끝이 없거든요. 특히 한국 기술은 매년 새로워지니까요. 기술자의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배움을 멈췄던 걸까요? 드디어 시승 체험 시간이 왔습니다. 정윤서가 준비해준 버스는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부터 다르더군요.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정말 중고버스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장재부터 시트, 바닥재까지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새 것보다 더 좋았어요. 시트의 가죽 향기가 진짜 새 차 냄새였거든요. 실장님, 어서 앉아보세요. 정윤서의 말에 따라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시트가 제 몸에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간 앉아본 그 어떤 버스보다 편안했습니다. 정윤서가 엔진을 켰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엔진이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제 심장 소리가 더 클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죠? 정말 엔진이 켜진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마운트와 차체 곳곳에 한국산 특수 방음제를 새로 시공했습니다. 진동 흡수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했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버스에 적용한 거예요.
정윤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압도당했어요. 조선 기술을 버스에? 한국 사람들의 발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에어컨을 켤 때였습니다. 차 안 온도가 35도였는데 에어컨을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그것도 소음 하나 없이 말이죠. 저는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정확히 3분 만에 온도계가 22도를 가리켰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일본 버스들은 10분 넘게 걸려야 했거든요. 한국산 인버터 컴프레서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냉각 효율을 50% 높였거든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정윤서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손으로 에어컨 바람을 만져봤어요. 정말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소음이 이렇게 적을 수가. 한국의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이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출발시키자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어요. 기어 변속이 부드러워서 언제 기어가 바뀌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일본 버스들은 기어 변속 때마다 약간의 충격이 있었는데 이 버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어박스도 교체하신 건가요? 네, 한국산 무단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이에요. 같이 온 태국 관광회사 임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프리미엄이에요. 정말 중고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회사 신차보다 좋은데요? 실장님, 이 버스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정윤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브레이크도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게 멈추면서도 제동력은 완벽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한국 기술인가요? 네,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안전성이 200% 향상됐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22년간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이야. 버스에서 내릴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정윤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실장님, 기술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항복한 기분이었어요.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일본 버스들을 다시 점검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비교하자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이 38도 폭염 속에서 테스트해봤는데 일본 버스는 에어컨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했어요. 반면 시범 도입된 한국 버스는 완벽했습니다. 실장님, 한국 버스 정말 대단하네요. 부하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간 믿어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왕궁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정도면 공식 채택을 논의해야겠는데요. 승차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에어컨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버스를 칭찬했습니다. 저만 빼고 말이죠. 밤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일본 기술에 대한 맹신이 문제였던 걸까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왕실과 교통부 공동회의가 열렸거든요. 의전 차량 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왕실 관계자들과 교통부 고위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위차이 실장,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부장의 말에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일본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제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품격은 국적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기술은 브랜드가 아니라 정성에서 나와요.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중고를 새 것보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정신과 기술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한국버스 도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제 은퇴일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운행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정윤서가 태국을 방문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위차이 실장님. 마지막 운행에 함께해도 될까요? 정윤서와 함께 한국산 버스를 몰고 방콕 시내를 달렸어요. 왕궁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실장님,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늦었죠.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깨달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윤서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접하고 신뢰가 품격을 지킨다는 것을요. 20년간 고집해온 일본 신화가 한국의 진정한 기술 앞에서 존경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교훈이 되었죠. 지금도 태국 왕궁에는 한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고장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